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리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162원 정말 강한 지지선이다. 잘 지켰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그리고 2025년 주요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정말 큰 그림을 여러분들과 같이 그려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말씀 드릴 겁니다. 이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의 현재 위치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정말 2025년도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리플 정말 빠르게 그리고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리플 가자.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3162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왜? 여기에서 장대 양봉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대 양봉의 시가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후에 가장 강한 반등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이 시가를 일시적으로 이탈한다고 해도 2, 3일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서 강한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2, 3일 동안에 종가상 밀려 내려오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장대 양봉 이후에 3분의 1 지점 위쪽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장대 양봉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다. 시가를 깨면 절대 안 된다. 시가를 깨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2, 3 거래일 동안의 시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도망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또 3분의 1 지점 위쪽에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면 분명히 급등의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히 여기에서 2번이나 그것을 증명을 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이전에 1600원대와 2400원대의 흐름과 같은 그런 흐름이 여기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그런 구간이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수익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다. 자,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2025년 제가 큰 그림을 그려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크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 신문과 같이 하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뭡니까?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5년 전체적인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까지 말씀드렸죠. 분명히 4만원, 5만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의 흐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매매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이면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적인 노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뭡니까? 대통령 취임에 대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금리 이 부분이다. 연준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우선은 가질 것이지만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지난 12월 달에 우리 금리 결정이 있었죠. 연준의 금리 결정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연준에서 앞으로 2025년도에는 금리 인하가 4번에서 2번 정도 될 것이다. 금리 인하가 많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렁거린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가졌었죠. 자, 그래서 차트상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좀 지워볼까요? 여기서 조금 지우면 여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는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금리 인하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12월 달에 이야기한 것처럼 2025년도에 우리 금리 인하 많이 안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전에 여기에서 시장에서 전부 다 반영을 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크게 출렁거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출렁거리긴 할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충격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아닌 만약에 동결로 간다. 그래서 시장이 출렁거리는 흐름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지금 높은 가격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리플,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겁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2025년 이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3만원, 4만원, 5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538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됩니까? 10배가 될 수 있겠죠. 단순하게 35,000원만 잡더라도 10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그냥 놓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왜?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리플을 매수했었고 고래들의 지갑 속에는 리플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XRP가 ETF 승인될 확률이 2025년도에 70%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25년도 주요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ETF 승인 상반기 중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러면 분명히 10,000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인데 여기에서 그냥 ETF 승인이 난다고 해서 다 끝나느냐? 누군가 여기서 밀어주는 애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메타 플래닛 그리고 블랙록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블랙록에서는 9,500만 원대에서 매수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 최근에 또 1억 4,500만 원대에서 강한 매수를 보였다는 거예요. 메타 플래닛도 거의 1억 원대 넘어서는 그런 흐름에서 매수를 강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얘들이
그냥 단순하게 몇천만 원 먹자고 들어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 비트코인 정도 되면은 2배, 아니 3배 정도는 먹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리플은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SBI. 여러분 기사 보셨죠? SBI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 그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BI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일본 은행의 80% 이상이 XRP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다음 부분 IPO 기업 공개입니다. 리플 기업 공개에 대해서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업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본이 좀 부족하다. 이런 자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낸 다음에 우리 IPO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SBI에서는 기업 공개해야 된다. 언제? 바로 법적인 부담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때 기업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큰손. 리플의 큰손은 SBI였고 SBI가 그렇게 진행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다? 누가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바로 SBI가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은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는 물론이고 인도도 물론이고 뭐 엘살바도르 모두 다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플은 누가 밀고 있습니까? SBI. 이거 하나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SBI를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었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SBI구나. 이거 하나만 가지면 분명히 우리 리플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겠구나. 저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 큰 그림을 그려드렸고 지금 오늘은 이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신문이 믿고 있는 SBI와 함께 여러분들 커다란 수익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에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얻고 싶다 하시면 분명히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이 숨어있는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풀어드릴 겁니다. 같이 하시는 방법 쉽다고 말씀드렸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식 비트코인 호재 아니다. 문제는 FOMC.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연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차트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도에 1차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CPI 지수가 발표되면 조정을 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 다시 한번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결정에 의해서 조금은 달라지는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우선은 연준에서 금리 결정에 대한 그 이야기는 12월 달에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출렁거림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시장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금리 결정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1월 30일에 금리 결정 이후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2025년도에 금리 결정을 할 것인지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분명히 12월 달에 나온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출렁거림이 있을지라도 이전에 급락하는 흐름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출렁거림의 흐름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리플의 물량을 확보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 때문에 뒤에서 받쳐주는 그 큰 고래도 리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고래를 믿고 그 대왕 고래를 믿고 여러분들로 같이 리플 추가적인 매수,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가장 확실한 매매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추가 매집하고 있죠. 지금 1억 3천, 1억 4천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9,500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었고 메타플랜이 또 1억 3천, 1억 4천에서 매수를 강하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죠. 보면은 여기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대표죠. 2121 플랜 여기에서 계속적인 비트코인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왕고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플도 대왕고래 SBI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누군가 들어와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돈이 있는 애들이 들어와야지만이 상승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상승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바로 대왕 거래가 들어와야 된다. 돈 있는 놈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술적인 분석. 정말 이 위치에서 상승할까 하락할까 할 때 대왕 거래가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상승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이것은 필연입니다. 돈 있는 애들이 들어왔는데 떨어뜨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의심하고 여기서 못 견디겠다. 매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두 개의 선을 그어드렸어요. 하나는 가장 강한 지지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 마지노선 절대 여기는 깰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지지선 잘 지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대로 올라갑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어드린 그 지지선 정말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죠. 누가 받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대왕 고래들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문의 심리선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빠졌지만 다시 한번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비트코인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의 흐름 정말 강하게 갈 겁니다. 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공급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머스크 그리고 갈링하우스 세 명이 만났죠. 세 명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끌어 나갈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자, 리플이 이제까지 SEC랑 싸움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선봉에 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리플이 선봉에 서면서 모든 걸 막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리플이 선봉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스크도 SEC에게 정말 크게 당했습니다.
갈링하우스도 SEC에게 너무나 크게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명이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 크게 발전시켜야 된다. 자, 그리고 네가 선봉장에 섰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분명히 다시 한번 그런 혜택을 줄 것이다. 또 선봉장에 서라. 그러려고 하면 너희들이 분명히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리플이 75% 이상 인재를 뽑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SEC의 규제로 인해서 미국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겉돌았지 않습니까? 아시아, 중동, 유럽 쪽으로 가서 그렇게 힘들게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미국에서 분명히 리플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가격대까지 리플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명이 만났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 더 크게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만 활동하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SBI가 추진하고 있는 리플의 IPO까지 모두 다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프로 만들어 드렸죠. 그 그래프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시기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여러분 3만원, 4만원, 5만원 절대 꿈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 이거 여러분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고 하면 지금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시문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플의 주요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5달러는 가볍게 돌파할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대왕 고래들, 돈 있는 놈들이 들어와야 된다. 두 번째, 기술적인 분석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분명히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하락세기형이죠. 하락세기형도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이렇게 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삼각형 패턴이죠.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흐름이 나온다? 이 꼭지점에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상승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돈 있는 애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여기 기로에 서 있을 때 대왕 고래들이 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왕 고래들의 지갑 속에는 리플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삼각형 패턴, 여기에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분명히 4달러, 5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ETF 승인 신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ETF 신청이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반기에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4달러, 5달러가 아니겠죠.
거의 1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분명히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리플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 겁니다. 3162원이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여기에서 장대 양봉의 시가 분명히 잘 지켜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잘 지켜줬죠. 이번에 새롭게 또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장대 양봉의 이 시가 부분이 3104원이란 말이에요. 3104원이기 때문에 이 3104원은 정말 강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3162원, 3104원. 자, 3100원에서는 절대적으로 아래로 빠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결정이 1월 29일, 1월 30일에 만들어지게 될 때 그때 한번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3,100원대까지 한번 출렁거리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서 추가적인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3,550원인데 야 3,100원까지 빠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장중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종가상 올려주지만 장중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 때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월 29일, 30일, 2월 1일까지는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이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준비하시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시무와 같이 하시면 분명히 3,1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때를 같이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저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 위쪽으로 지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기준선 아래로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 일시적인 하락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빠지긴 했지만 마이너스 5%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뭐다? 대왕고래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 않았다. 이 부분은 명확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누가 매도를 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다는 거. 이 부분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이 고점 있죠. 이 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흐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거래량이 조금만 더 일어나면 된다. 12월 달에 있었던 그 거래량만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전고점인 4,900원도 뛰어넘는 5,000원도 뛰어넘는 그런 흐름을 분명히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고 하면 여기에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으신다고 하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댓글도 믿습니다. 나는 목표가를 이 정도 갖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댓글에 대해서 전부 다 답글을 다 달아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5년도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 영상 보시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딱 한 가지예요. 뭐냐?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 대왕고래가 들어왔다. 대왕고래 중에서 누가 들어왔다? SBI가 들어와 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서 꼭지점에 다다르고 있다. 꼭지점에서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대왕고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전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